저는 88년도에 지금 한참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뜨고 있는 종로구 가회동에서 도봉산과 북한산에 반해서 북촌을 버리고 이사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도봉구 방학동 주민 이혜숙입니다. 이제 30년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봉구라는 마을이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비해서 낙후된, 처음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은행나루도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자랑할 만한 마을이 되었지만 30년 전만 해도 사실 직장을 다니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려서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떠나는 것은 도봉산과 북한산이 주는 그런 자연의 혜택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마을에서 활동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아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우선은 제가 동북여성민우회라는 단체 회원으로서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방학동 주민으로서 제가 꽃과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봉산과 북한산이 주는 그런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나무들을 좀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산책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음악회가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 우리가 음악을 그러니까 뭔가를 들으려면 시내로 나가야 됐잖아요. 세종문화회관 또는 예술의 전당이 너무 먼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음악회부터 우리가 소개를 해서 가까운 것으로 음악이 아주 먼 것이 아닌 그리고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배우던 선생님이 그런 꿈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은행나무 아래서 그때는 그게 850년 됐다고 이제 자랑을 여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550년 정도로 수정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약간 900살이 다 되어가는 은행나무, 할배 은행나무 아래서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은 그런 음악회를 하는 게 제 꿈이어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는 도봉구청에서 지금 화음정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음악회의 시작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 낭송회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불 끄는 밤이에요. 네, 전깃불을 끄고 촛불 아래서 시를 읽는, 그러니까 그냥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촛불 아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결국 긴 글을 읽기는 어려우니까 시 한 편씩, 좋아하는 시 한 편씩 골라와서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은 생협의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시를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 집에서 하고 다음 달에는 누구 집에서 옮겨 다니면서 한 3년을 그렇게 하다가 행복한 이야기라는 카페가 열리면서 거기에 매니저 선생님이 여기로 나와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해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이어서 하게 된 것이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저는 그냥 진행만 할 뿐이지 그 주인공이 따로 없어요. 거기 카페 오신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그 자리에서 나도 한 편의 시를 읽고 싶다 청하시면, 아니면 청하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가서 이제 미리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하면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분들도 나중에 시 한 편 읽고 나면
아, 참 좋았다. 중고등학교 때 읽어보곤 시라는 거를 너무 멀리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면서 좋아하시고 또 매달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그걸 기억하고 친구들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애인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4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는 활동들이 돈이 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자율적인 생각,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에 익숙치 않은 거예요. 관액이 되어서 뭘 하고 돈을 받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저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러서 하는 일이 결국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걸리게 되면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쁜 사례들을 특별히 본 건 아닌데 그 괜한 선입견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의무도 없고 뭐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의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으로만 이어져서 그게 더 지속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이란 옛날에는 뭐 산을 이렇게 울타리로 해서 아니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한 마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제가 사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마을버스를 함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은 마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데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내가 지나치는 곳의 나무, 내가 밟고 가는 길가의 풀꽃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지금 뭐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전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더 확장되지 않는 것. 그럼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는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겠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다른 나와 함께 지금은 하지 않는 주민들을 모으려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고 관에서도 사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옛날에 있었던 반상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때 형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빌어서 지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동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가까이 사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저 산 너머에서 오시고 아니면은 또 도봉구청 쪽에서 오시고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일부러 먼 길을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게 좀 저의 아쉬움이죠. 저는 바로 우리 아파트 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놓치고 있는 것. 글쎄,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지원금에 대해서 목을 매게 하는 그것들, 그 작은 것에 매어서 좀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도봉구가 사실은 서울에서 좀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굳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기서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감을 갖게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좀 변두리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게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다른 마을에서 우리 동네를 구경 올 수 있는 마을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족 간에서도 사실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런 가사 일에만 하셨던 분들이 마을 밖으로 그러니까 가정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친구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게 아쉬웠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인 거죠. 어쨌거나 선생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동네에서 오잖아요. 구경을 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일단은 공간을 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로서 도봉구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김수영 문학관이나 간성고택이나 아니면 또 함석헌 선생님의 생가를 그렇게 멋지게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고 또 기억해 주는 곳이 됐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생태적으로도 저는 도봉산과 북한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창피해요. 몇 군데 이렇게 김수영 문학관, 은행나루, 함석헌 기념관, 전영필 고택을 자랑으로 해서 지인들을 초대를 했는데 아파트의 나무들 가로수가 댕강댕강 잘려나간 모습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저는 버스를 타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지나치는 곳에 나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가끔 노원구에 가보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도 아파트인데 왜 그곳 주민들은 저런 나무를 활용하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왜 나무가 자라는 꼴을 못 보실까? 그럼 도봉구청장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장님 한번 독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저는 사실은 발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더 이상의 발전은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오래 살고 싶고 또 나의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을로 가꿔줬으면 하는 거지. 지금 발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의 발전보다는 그냥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로, 그래서 그게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저는 편안한 마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88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더 나아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발전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생태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나무도 사실은 정말 제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도봉구청에서 터를 사서 빌라를 헐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주시긴 했지만 저는 꾸미는 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말 원당마을일 때는 어땠을까, 옛날에 원당마을이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생태적인 마을을 꿈꾼 거지, 이렇게 근사하게 치장을 해서 멋지게 꾸미는 그런 마을을 원치는 않습니다. 생태적으로 편안한 마을, 환경적으로 공기가 좋은 그런 곳으로, 그래서 전기를 덜 쓰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불을 끄고 안전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밝기의 그 전기불을 쓸 필요는 없고, 음악회를 해도 최대한 해질녘에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그 시간에 음악회를 하고, 무대를 꾸며도 돗자리, 옛날에 마당극 그냥 멍석 하나만 펴놓으면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서 새빨간 그 판을 만들고 전기불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고색창연한 그렇게 해서 무대를 꾸미는 음악회가 아닌 도봉산에 부끄럽지 않은 음악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 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너무 도봉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들, 선생님들 좀 게을러지셨으면 좋겠어요. 꽃밭을 가꾸는 일에 너무 열심히 이셔서 풀이 자라는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깨끗하게 정돈하려고 매일 땀 흘리게 일을 하세요. 그럴 필요 없이 풀이 자라는 걸 조금만 봐주시고, 아주 너무 옷 자랐을 때 뽑아주시는 일, 잘라주시는 일로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참 좋겠고, 도봉구청의 녹직과도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학청변에 나무 좀 보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늘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산책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관찰한 게, 뽕나무며 버드나무며 느티나무며 이런 나무들이 저절로, 물론 바람을 타고 날아온 씨앗도 있고 새들이 옮겨준 씨앗들도 있고, 그래서 바위 틈에서 물가에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5, 6년만 기다려주면 산책하기에 좋은 방학천이 됩니다. 선생님도 방학천 걸어보셨지요? 대낮에는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달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라는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으면 5, 6년만 기다리면 오디도 따먹을 수 있고, 꽃도 버티도 따먹을 수 있고, 산딸기도 따먹을 수 있는데, 산딸기가 연이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작업을 그러니까 풀을 베실 때에는 저 같은 사람을 좀 부르셔서 이거는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놔두고 베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때는 얼마든지 제 시간을 다른 걸 포기하고라도 가서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땡볕을 만들어주니까 돈을 들여서 심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자라는 나무들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걷기 좋은 산책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잘려져서 저는 도봉구민으로서 바라고 싶은 건 바로 그것 하나이고요. 은행나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씨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은행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는 애들인데, 아, 예쁘다. 쟤네들이 꽃이 피었다가 이제 마른 잎으로 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인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걔네들은 말라서 거름이 되어주는 애들인데 자꾸 와서 정기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도 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렵지만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결국은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제가 저라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제가 더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거 붙이지 말고 아 이곳은 이 풀들은 이 나무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라고 붙여놓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사람은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꾸 전화 한 통화 오면 제가 와서 풀을 베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살기 좋으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 나무를 우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홀대하면 결국은 저는 사실은 작년에 여기로 이사 왔는데요. 나무꼴을 보고 이사 온 걸 너무 후회를 했어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집을 살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사 오는 날 보니까 목이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되돌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나무가 우거진 강남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맹의 상태에서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생태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을 주민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그건 전 자원봉사 그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제가 얘기할 테니까 나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행나루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